안녕하십니까 MTN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공부가 즐겁다 아빠가 좋다의 저자 대치동 빅파더 이민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빠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마보다 10배나 크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역할 가운데 아빠와 함께하는 자녀교육법을 주제로 아빠의 힘을 일깨워주는 책이 출간됐다.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한 신조어 대치동 빅파더를 탄생시킨 주인공 이민구 작가. 그는 엄마 대신 직접 나서서 아이 스스로 비전을 만들고 성취하도록 도울 수 있는 매니저 역할을 도맡았다. 대치동 아빠, 입소문난 이민구 작가의 아주 특별한 자녀교육법을 피플엠에서 들어본다. 대치동 빅파더는 그 대치동 엄마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말인데요. 그 아빠의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중요시한 그런 신조어로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 보통 대치동 엄마라고 하면은 다양한 그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끌어가는 교육, 즉 그 엄마 주도형 교육을 하는 분들을 그렇게 일컫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치동 빅파더는 엄마와는 다른 그 아빠만이 가진 그 여유라든지 관대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 주도형 교육을 시키는 아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 주도형 교육의 효과가 아이들이 대학교 입학 전까지라고 그러면은 그 대치동 빅파더의 효과는 아이들이 그 대학에 가서도 뭐 일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부모였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감성적인 소통 이런 것들을 사실 중시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아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공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좀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뭐 원래 의도되고 사실은 책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었고요. 제가 작년 말에 개인적으로 일이 좀 있어서 회사를 한 3개월간 쉬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결정했던 게 제가 또 두 가지를 결정을 했었네요. 첫 번째가 이제 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책을 한 권 쓰자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 시기가 다행히 이제 딸이 방학에서 집에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딸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런 책을 써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책을 쓰게 됐죠. 물론 이제 안나푸르나도 다녀왔고요. 예.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의 모습은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아빠라는 게 사실 시대에 따라서 많이 그 정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는 제가 좋은 아빠라는 것은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아이들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신적인 여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말하자면 어떤 정서적으로 좀 힐링을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아빠, 그런 아빠가 지금 아이들한테 말하자면 가장 필요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빠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쉬운 것 같으면 사실 어려운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해왔던 소통의 방법을 한 3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요리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말하자면 이제 마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산책, 이렇게 제가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리라는 건 사실 뭐 아빠가 요리사가 아닌 다음에야 엄마보다 요리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리라는 걸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는 걸 하나를 애들한테 끓여준다고 쳐요. 그럴 경우에 뭐 거기에 마음을 어떻게 담을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실제 하는 건데 무를 일단 끓여서 국물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 라면을 끓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 라면이라는 게 원래 좋지 않은데 이 무라는 걸로 해서 소화가 잘 되는 걸로 해서 라면을 끓였더니 그나마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그 아빠의 마음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중이라는 것은 이제 학원이 끝나면 보통 제가 이제 데리러 갔는데 그 시간이 사실은 뭐 위험해서 데리러 가고 이런 것이 아니었고 아이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이제 삼으려고 사실은 데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그러면 오면서 이제 아이 얘기를 들어주고 뭐 공감해주고 리액션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교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산책이라는 거. 그거는 이제 주말에 보통 하는 건데 1시간, 2시간 정도 할 수 있죠. 보통에 사실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또 막상 나가면 좋아하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럴 때 이렇게 나가서도 뭐 공부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고 얘기를 그냥 들어주고 애가 말좀 아까 같이 좀 지쳐 있으니까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가끔가다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한 번씩 해주는데요. 이제 기억에 남는 걸로는 어느 날인가 양재천변을 걷는데 토끼풀 꽃이 많이 피어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토끼풀 반지하고 팔찌를 해가지고 애한테 이제 그걸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애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을 쓰면서 보니까 책 속에다가 그 말을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수험생활에 힘든 자신한테 아빠의 그 토끼풀 반지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말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 세 가지 상황이 사실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아빠들이 좀 시도를 해보면 오히려 그 시도한 만큼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부가 그 행복하고 이런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단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커서 성년이 돼서 가정을 이루더라도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룰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은 공부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측면에서도 부모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화 안 내는 부모는 없겠죠.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아마 화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또한 화를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화를 내더라도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화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냥 책에 이런 데 보면 아이메시지 대화법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뭐 그 어떤 그런 방식들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뭐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전달해서 아이들이 좀 변화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약간 간접적인 화죠. 그런 식으로 화를 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화를 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자기 전에 애들을 꼭 안아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스킨십 이런 것들을 꼭 해줘요.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아빠가 그래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잠자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제 하지 않고 좀 자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또 예전과 같이 이렇게 또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은 제가 진로를 특별히 뭐 주도하고 이런 건 없어요. 저희 집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시키자는 게 사실 저희 부부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딸아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자기가 경제학을 전공하겠다라고 그래서 처음에 뭐 서울대를 가겠다 이래서 뭐 그렇게 해라. 그럼 뭐를 도와주면 되냐라고 이제 거기에 맞도록 도와줬던 거고 나중에 문과생으로서 2학년에 올라가서 뭐 한의대에 가겠다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결정의 배경을 제가 이제 물어보죠. 본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요즘 한의대가 어렵다는데 그래도 가도 되겠니라고 했을 때 본인이 아무리 어려운 데라도 5%에 아니면 10%에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해요. 그래서 이럴 정도로 생각을 하면 그럼 무슨 일을 해도 되겠구나. 네 결정에 아빠는 동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이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관광이나 이런 쪽에 이게 운동하고 말하자면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 쪽에 일을 하고 싶다. 그러길래 좋다. 그러면은 아빠가 어차피 외부에 아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주마 해서 이제 그런 결정들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죠. 아이들은 뭐 현재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만족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대치동 엄마하고 대치동 빅파더라는 걸 비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요즘도 물론 아이들하고 소통은 자주 합니다. 이제 딸아이 같은 경우는 지방에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평소 때는 SNS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자주 하죠.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집에 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영등포역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요.
그 마중이라는 걸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분 정도 이제 집까지 소요가 되는데 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쪽 그 한의학 분야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자꾸 그 다른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줘요. 그래서 애가 융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제가 뇌과학자들을 좀 몇 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뇌과학하고 한의학하고 접목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단은 아이가 하는 거죠. 나중에 들어보면 아이가 거기에 대한 논문을 또 찾아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파트너 관계 같이 동반자 관계로서 발전하고 있다면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들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말에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유럽을 갔다 오다 보니까 자기도 유럽을 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문하는 게 그렇죠. 여행을 가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네가 그냥 단순하게 보는 여행 말고 다른 것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주문을 많이 하죠.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진로에 대한 지도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게 뭐 급하게 서두른다 해서 또 되는 일도 아니고 특히나 아이들 교육은 더 그런 것 같거든요. 부모가 조급해하면 사실 아이들은 더 조급하죠. 그거는 결국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은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당장의 눈앞의 결과보다는 아이가 평생 앞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생각하고 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책에 들 꿈을 제가 두 가지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 꿈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뭐 애들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참 잘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요. 뭐 진로나 애들 학습이나 이런 거 이제 코칭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당신은 다른 거 모르겠는데 애들하고 감성적인 소통하는 데는 정말 타고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내 재능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재능을 활용해서 아이들 이제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요리사가 되고 싶은 사실 꿈도 있는데 요리사가 직접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통하는데 어떤 뭐 그런 도구라든가 뭐 이런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아까 저의 재능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자녀 교육에 관련된 일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는 이제 7색깔 진로 나침판이라는 이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진로나 이런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제 나름대로는 커리어 멘토 스쿨이라는 이제 그런 회사를 가칭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런 회사를 앞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